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하락 반전했다가 돌아온 외국인들의 영향인지 지금은 다시 상승 반전해서 199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덕인지 538선에서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장 내일장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외환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좀 상승하면서 출발했잖아요. 이 시각 외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나흘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언제 종가 대비 1원 20전이 상승한 1021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3원 10전까지 상승하면서 1020원대 초반대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02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환시장에서 주요 통화 상대는 각 지역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달러원이 상승한 것은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위험통화 약세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는 것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천연가스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 안전통화들이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안전통화들과 크로스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통화들이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이 개장된 이후에는 원화와 호주달러와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 완화적인 금리 기조가 당분간 적절하다는 호주중앙은행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호주달러는 딱 미달러와 대비 3거래일째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화의 최근 약세와 그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에 주목할 채료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일 저녁에 공개되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고요. 두 번째는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암시가 나타날 경우 파운드화의 주요 통화 대비 추가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파운드화의 추가 강세에 따른 크로스거래 위험 통화들의 약세는 원화의 약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미 연준의 FOMC 회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우려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비둘기파적인 성명성을 기대하게 하고요. 반면에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향후 전망치가 하락 조정될 수 있다는 점과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달러와 강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방향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렇게 FOMC를 앞둔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 반등 탄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 2000선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수요일 날 FOMC 결과를 앞두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5월 달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시장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FOMC 회의 이후 상승 흐름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 미국까지도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을 높여줄 경우 코스피 2000선 안착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최근 흐름을 보면은 많이 올랐다고, 좀 반등이 강했다고, 따라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또, 급락을 했다고 순전을 하게 되면은 좀, 반등을 하고, 이런 엇갈리는 계속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 낙폭이 컸던 자동차, 건설업종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반면에, SK이노베이션 같이 최근 반등세가 강했던 종목들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당분간은 저점 매수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의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학 그리고 에너지, 금융 이런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단기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주, 그러니까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IT 부품주들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주와 또 금융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는요, 2차 전지 관련주와 전기차 관련주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일단 특징 종목 분석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혼선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낙폭과대 종목들은 많은 상태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근데 과연 그쪽으로 쫓아갔을 때 수익이 날 거냐. 지금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사서 꼭 쭉 추세를 타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저점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이제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번 주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하방 저지가 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 매도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릴 거냐면 그래도 종목들을 갖다가 좀 쥐고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쪽이냐라고 봤었을 때 오늘 분명히 보면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단연 눈에 돋보이는 장세는 예,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차전지가 지금 업황이 좋아서 아니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해서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번 주에는 어떤 관점이냐면 순환매에서 계속 순환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오늘은 2차전지가 대단한 뭐가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추경 매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특징 종목에 대한 검토 내지는 전략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2차전지
이코로 전기차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2차 전지와 전기차는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와 전기차의 공통 분모를 뽑아낸다면 배터리 부분은 맞는 거고요. 배터리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형주 쪽에서 삼성 SDI, LG 화학이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 SDI는 뒷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요. LG화학은 업황 개화에 대한 일정한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에서 끌어준다면 중소형주는 분명히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대형주가 자리를 잡으면은 탄력도의 면에서는 분명히 중소형주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 코디에스, PNE솔루션, 일진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근데 분명한 거는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잖아요.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는데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향후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 전기차 시장 뭐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죠? 해외에서는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에서 먼저 선발대 역할을 했던 거는 삼성 SDI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던 게 이제 LG 화학입니다. 근데 LG 화학이 올라올 때 이게 화학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이는 건지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근데 어제부로 기사가 하나 좀 나왔죠. LG 화학이 중국에 PECVD 그러니까 PHEV,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차이는 충전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 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라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기준으로 원통형 스마트폰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6,000개 정도가 붙어야지만이 전기차 하나에 대한 용량을 커버를 하는 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중형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적인 촉매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중국의 대규모 차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공급 계약을 LG화학하고 이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형 전지 시장에 어느 정도 개화가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분명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충전 인프라라는 것은 사실 전기차라는 거의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친환경과 그 유지비가 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전기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 그 순수하게 이제 그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를 충전할 때는 집에서 꽂게 되면은 누진 전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격이 맞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30분 동안 충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충전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BMW, 닛산, 테슬라가 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나 충전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중대형 그 2차 전지가 개화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표준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2차 전지의 개화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논의를 통해서 사실 코디에스라는 게 어떤 종목이냐면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이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거꾸로 보면은 코디에스가 급속 충전이라 그러면 충전 인프라 쪽에 그 갖고 있는 뭐 PNE솔루션이 이런 쪽의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그쪽에 상한가가 붙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산업이나 일진머티리얼은 전혀 방향이 다르죠. 일진머티리얼은 정확하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2차 전지 음극 소재의 일렉포일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진 머티리얼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의 연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하게 BMW, 닛산, 테슬라의 협업을 통한 충전 인프라 구축의 2차 전지의 핵심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분위기는 형성됐고 낙폭은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은 이쪽에 업황이 개화된다고 보기보다는 가능성을 놓고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지금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여기가 저점에서 내일 또 올라가고 모레 또 올라가고 이런 패턴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와 또 LG화학, 또 코디에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네, 예. 좀 선별을 해주신다면 그럼 어떤 종목에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삼성 SDI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네네네. 삼성 SDI는 그냥 사시면 돼요. 사시면 되고요.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업황이 좋아지거나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의 그룹 지배구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거다. 그리고 반드시 제일모직과 합병을 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의 대전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넷이 합병했을 때의 분위기를 한번 설명드렸죠. 사실 그 동시에 그 현대모비스가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현대오토넷이 한 정확하게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합병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1차 합병 결렬이 되면서 좀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가세를 하면서 현대오토넷과 현대모비스가 합병을 하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8만 원에서부터 최고점 40만 원,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업황이 개화되면서 같이 탄력을 받았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삼성 SDI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바닥권이고 제일모직과 합병은 분명히 불가피하고 반드시 해내야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LG화학의 중대형 전지시장 개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업황 자체도 2분기, 1분기가 제일 나빴고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좀 낮지만 흑자 전환 여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결국은 뭐냐면 BMW, 뭐 GM,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본격적인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형 전지시장의 개화가 급속도로 시작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업황은 개화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는 삼성 SDI는 주가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힘을 좀 실어줬던 것이 LG화학이라는 회사가 그 중국과 중대형 쪽의 전지시장 개화에 대한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막 약간 착시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코디에스 상한가 간 이유를 몰라요. 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 지금 그 쭉쭉쭉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요번 주에 전체적으로 시황을 설명드렸을 때 먼저 설명드렸던 게 요번 주에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바닥 잡으면서 순환 돌릴 겁니다. 바닥에서 탁탁탁 치고 나오는데 얘가 올라가는 듯한 멈추고 올라가는 듯한 멈추고 이게 이제 순환이거든요. 이 순환 매매 연속선상에서 종목들의 그 빠른 회전이 있는 거지 이게 본격적인 업황이 개화돼 갖고 이게 이제부터 나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바닥은 찍었습니다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어떤 분이 이제 시황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격 매수하면 돈이 안 되고 바닥에 있는 거는 손절매하니까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요번 주까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종목별로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래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은 관리일 것 같은데 요번 주까지는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겠네요. 아니요. 대형주는 분위기만 잡고요. 수익률은 중소형주에서 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라 멘토입니다. 2시 20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항상 특징주를 가져오는 시간이죠. 오늘의 특징주는 아마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아니겠나. 과거에도 그랬어요.
한 십몇 년 동안 이 종목은요, 대한민국 국민주로서 이름을 날렸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국민주는 국민주인데, 국민들이 전부 다, 아이고, 샀다면 손해를 봤던 종목인데, 안 사니까 끝도 없이 갑니다. 그죠? 아유,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 어느 종목인지 눈치채셨습니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뒤칠 줄 모르는 질주가 되고 있는데요. 이름값을 이제 하나요. 하이닉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거의 5만원 부분까지 왔어요. 이 부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따른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D램 가격이 굉장히 의외로 안정적입니다. D램 가격은 계속해서 좀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가 공급량을 그렇게 많이 늘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XP가 종료되면서 의외로요, PC에 들어가는 이 D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만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하고는 다르게 1980년도 후반에는요, 반도체 D램 생산하는 회사가 19개가 있었어요. 지금 3개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공급 조절이 타이트하게 지금 계속 나와 있다. 근데 이 속에서 낸드 플래시가요, 무려 45%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 없는 환경이 현재 전개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재밌는 거는요, 외국인들은요,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SK하이닉스를 모아갔습니다.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산 것이 아니고요, 작년 초부터 모아놨다. 길게 말씀해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날 제가 주식 승천 프로를 통해서 추천했을 때 29,300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고요. 올해 4월 18일입니다.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39,600원, 39,800원 이때 재매수 추천을 했었는데, 이 하이닉스는요, 외국인들이 사실 최근에 보니까 돈을 좀 번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2004년에는요,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2%대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매수를 한 게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매수, 즉 외국인은 지난 10년간 하이닉스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많이 올라가고 돈 많이 벌었겠다.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요, 굉장한 기간을 두고 모으고 했던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증권사들은요, 4월 달에 4만원 진입하면서부터요, 이때부터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증권사의 4만원 때부터의 매도는요, 4만원이 곧 뭐냐면,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 상에서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적정한 주가를 뽑아내는 어떤 툴이라든지 그런 계산 방법은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증권사가 4만원대부터 매도가 들어갔느냐, 저는 충분히 오케이 인정할 수 있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바일 D램의 성장세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한 46, 7% 정도 하고요, 마이크론은 한 27%대, 그리고 하이닉스가 23%대였었는데, 마이크론이 어느새 30%까지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풀어야 될 과제는 이 모바일 D램 쪽에서 좀 더 좀 강화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 일정 부분 선두권에서 좀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살짝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재밌는 사실은요, 바로 이 SSD 시장입니다. SSD 시장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플래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단품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SSD라는 것은 결국은 낸드 플래시 기반의 어떤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하드웨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근데 SSD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 도시바 전부 다 SSD 시장에 아주 강력한 주자로,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한 9%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이 공격적으로 SSD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네요. 기업의 M&A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SSD 관련 연구원들을 대거 또 스카웃하면서 이제부터는요, SSD 시장은 또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성장 먹거리로 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또 역시 좀 기대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관찰 포인트라는 게 하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우려를 어떻게 탈피를 시킬 것인가. 또 하나는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찾았는데 이 먹거리가 과연 진짜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 그리고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을 좀 보자면은요. 일단 D램의 타이트한 공급은요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 산업 부분은요 분명히 슈퍼 사이클에 도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SK 하이닉스도요 일단 과거에 워낙에 안 좋았던 실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주의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주주 환원 정책이 분위기죠. 대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수익권이 이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지 않았나. 과거처럼 1조 손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거죠. 이제 기대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배당 같은 것들도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충족된다면 주가는요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우선 여기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이제 V 차트 이제 밸류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의 이 빨간색이 어떤 거냐면 매출액이죠.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 지금 보시면 매출액의 성장 속도가요 분기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죠. 이런 성장 속도가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요, 이 성장세가 꺾일 때까지는 일단 계속 매수 포지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체로 꺾일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2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은요, 2분기 실적은요, 영업이익이 한 1조 1200억 정도 지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순이익도 약 9천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1조 1200억과 순이익 9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예측했던 2분기 실적과 지금 오늘에 예측하고 있는 2분기 실적이 오늘의 예측치가 더욱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했을 때 지난달에는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닌데 더 좋게 나오겠는데 더 좋게 나오겠는데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컨센서스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요 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이러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강세가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요? 저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 드립니까?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역사적 마켓 밸류를 가지고 판단해 드리죠. 자, 밸류 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 밸류 밴드 상으로서는요, 저 밴드를 완전히 튕겨져 나가는 오버슈팅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방송하는 이 나무의 대박 플러스 워렌 버핏 2.0 시간을 통해서 39,800원에 추천한 이후에 43,000원이 목표가였는데 43,000원에도 제가 매도하지 않고요. 5만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오버슈팅을 즐겨라. 이 정도의 기대감이라면 일단 주가는 튕겨져 나간다. 오버슈팅을 즐겨라. 그렇지만 이제 5만원까지 왔으니 제가 말씀해 드렸던 오버슈팅의 끝단이 5만원인데 그까지 왔습니다. 이제는요. 밸류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 및 이제 역사적 마켓 밸류를 고려해 본다면 적정가가 얼마냐면요. 4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0% 고평가는요. 반드시 나와야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2분기 실적 및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도요. 현재 가격은 분명히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의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만원 진입 시에 일단 한번 저는 매도를 권해드릴게요. 한번 이익 실험 멋지게 한번 하자. 멋지게 한번 하고 나서 적정 주가 라인인 42,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42,000원보다 이익이 좋아지면 밸류는 항상 좀 더 올라가죠. 43,000원 정도 그 타이밍 올 때까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 타이밍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는데요. 이 기분에 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물이 아니죠. 계속해서 더 매수한다든가 이런 건 자제하시고요. 이제는요, 던져줄 때가 됐습니다. 가볍게 던져주시고 다시 재매수 타임을 기다려가지고 또 현재의 밸류가 유지가 된다면 재매수 타임 또 들어오거든요. 그때 또 매수를 하면 물량 자체를 계속 이렇게 늘릴 수가 있죠. 이런 롤링 투자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증식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이제 매도 타이밍이 도래했다. 이제부터 한번 팔아보자. 근데 막 좋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매도 잘 못하시는 분 많은데 이럴 때 항상 뭐예요? 밸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는요. 이럴 때 과감하게 매도해 줄 수 있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빠르게 돌아섭니다. 2001포인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538포인트 상황. 두 지수가 한 0.4% 정도씩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 분위기가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락 분위기도 나올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FOMC 회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언제죠? 목요일날 오전입니다. 내일 시장, 모레 시장 모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 관심주로서 지금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두산인프라코 오늘 6%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네요. 어제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말라고. 급등합니다. 대부분 종목도 다 잘 가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는 오늘 좋아 보이지만 이게 지속이 될지 여부는 목요일이 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종목 매수하실 필요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요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갈지에 대한 뭐 수급과 같이 해서 좀 병행해가지고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빠르게 볼까요?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좋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게임빌, 실리콘웍스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를요 같이 AS 겸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2,850원, 12,900원 정도 라인에서 움직여줍니다. 이게 6월 들어서 조금 바닥임에도 좀 밀렸던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때 좀 밀렸던 게, 왜 그랬죠?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 좀 빠졌다. 그런데 중국에서만 파나요? 그거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괜찮다. 미국 판매 봐야 된다. 박효시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오늘 제대로 갑니다. 자, 기계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기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나타날 거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실적 어떻겠습니까? 계속 좋아요. 연말까지 올해 실적을 보세요. 계속 좋을 겁니다. 차트의 큰 흐름 볼게요.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포인트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닥입니다. 그쵸? 네. 이게 더 빠져야 되나요, 이게? 더 빠져야 되나요? 이때 유럽발 리스크. 더 빠져야 되나요? 빠질 이유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향후 진짜 한 1년, 2년 동안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서 주식 사는 겁니다. 정말 좋잖아요. 그쵸? 제가 매수 가격 얼마입니까? 12,55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12,200원, 12,100원대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십니다. 그쵸? 공개방송 때도 제가 물어보고 많아요. 많으십니다. 알아본 결과. 계속 가져가셔야죠. 수익 볼 건데. 재밌는 수익 날 거잖아요. 잘 들고 가시고, 크게 우리, 조금 잘 되시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게 계속 올라갑니다. 자, 들어보자면요. 오늘도 3.4% 현재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와, 저는 한 3만원 정도, 29,000원에서 29,500원 정도 라인. 좀 고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주가 치고 올라갑니다. 자, 하나 좀 걱정인 것은, 현재 구간대 라인을 살펴보자면요. 요 정도 포인트 자체, 고점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잡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걱정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이 수급적인 매력도를 살펴볼 때는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도 그래도 양매수, 특히 기관 양매수 2일, 외인 꾸준하게 며칠인지도 모르겠네요.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 개인만이 조금 많은 물량을, 우리 뺏기고 계시다는 거. 오늘까지 물량 다 털리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 잡자면요. 흐름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나올 가능성. 그럼 크게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자, 주봉상의 고점 포인트들입니다. 그쵸? 고점 포인트들이요. 라인 좀 이어볼게요. 이 정도 라인에 맞춰야 될 거야? 아니면 그 위에 라인일까요? 저는 위에 라인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긋게요. 맨 위로 연결할게요. 손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보자면요. 완벽하게 진짜 타이트하게 맞춰봤어요. 일부러서 맞춰봤습니다. 자, 현재 구간대 고점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렇죠? 자, 바닥으로서 인식이 되는 것도 어디입니까? 높아지는 구간. 여기 바닥, 그 다음 여기 바닥, 그 다음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정도가 잡히네요. 자, 라인 또 갈게요. 바닥 라인의 인식 부분도 이렇게 잡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정 좀 나왔다가 갈 건가?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구간대는 고점에 대한 인식. 올라가더라도 매물대 여기 벽 살아있고 그 고점 포인트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매수하기에는 애매한 구간은 사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볼게요. 오늘 외인들이 정말 많이 삽니다. 5만원까지 보낼 심산인지 정말 많이 삽니다. 자, 5만원은요, 정말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그런 구간이에요. 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나오는 뉴스 기사 죄다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그냥 모바일 쪽이나 PC 쪽에 관련한 매출, 또 하나 갤럭시 노트 4,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아이폰 6까지 같이 있으니까 매출 확대는 계속 나올 것이다.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줍니다. 시장에서는요, 뉴스가 너무나도 좋아요. 자, 이럴 때 생각나는 말,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5만원에 대한 저항선. 이 종목 지금 사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조정이 나오면 사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 11선 이탈 부분 보고 그 다음 21선 이탈 부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덜 빠져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수급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수급은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살까요? 너무 위험한데. 근데 최근에 수급 어떻죠? 판다고요. 차익 실현하는 친구들은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뭐 오늘 사다가도 바로 목요일부터 물량 다 던질 수도 있어요. 보세요. 3일 사다가
쫙 던지고 또 사다가 던지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험한 그런 흐름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마이크론 주식이 경쟁자잖아요. 마이크론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지금 주가 수준이고, PER도 10배고요. PBR도 20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게임빌 볼게요. 게임빌이 요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사실 오늘 뭐 관심주로 갖고 나온 건 없어요. 내일도 안 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목요일부터 갖고 나올 수가 있는데 FOMC 결과 보고 갖고 나올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아요. 지금은 종목 살 시기가 아니에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컴투스를 잡아먹었죠? 그렇죠? 자, 컴투스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올라가. 오늘도 빠지는 습관이만 올라갑니다. 이유가 뭐죠? 낚시의 신, 프로야구 게임, 또 최근에 또 신규 런칭한 게임이 대박. 낚시의 신은 하루 접속자가 글로벌 접속자 수가 하루에 50만 명이래요. 와, 엄청납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 인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게임빌 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가요. 안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게임빌은 컴투스의 주인입니다. 지분법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어떻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볼까요? 먼저 컴투스의 수급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종목 선택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컴투스 수급 볼게요. 외인 3일 매도 기간 이틀 동안 매도 나갑니다. 매도가 나간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매도가 좀 많이 보여요. 자, 게임빌로 넘어갑니다. 게임빌은 최근에 어떻죠? 매수가 많이 보여요. 컴투스에서 게임빌로 이거 넘어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기간 매수 들어옵니다. 개인만 나가요. 컴투스랑은 반대 흐름.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가 컴투스 팔고 이거 게임빌 들어오나 판단할 수 있을 정도. 만약에 같은 업종에서 주식을 산다면 그러면 컴투스 사실 겁니까? 게임빌 사실 겁니까? 게임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컴투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말이 안 돼요. 그쵸? 자, 요거 이렇게 박스권 상승 가능성 있겠죠? 네, 제가 관심주로서 제시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만 제가 상황을 보고서 말씀드릴 건데 잘 좀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게임빌 수급 좋아요. 참고하세요. 자, 실리콘 웍스입니다. 잘 갑니다. 그렇죠? 이슈가 너무 좋았어요. 주가도 정말 잘 갑니다. 바닥에 치고 가는 분위기, 아이폰 6 분위기 언제 나오나요? 곧 나오죠? 그런 분위기 너무나 좋아요. 자, 오늘장 수급도 실리콘 웍스 보자면 외인 62,000주, 기관들이 12,000주. 연기금 매수세 좋습니다. 최근의 수급도 체크해 볼게요. 꾸준한 기관들의 매수세, 안 사던 연기금 다시 매수 들어오는 포인트 잡히고요. 그쵸? 외인들도 다시 매수 들어와주면서 개인 물량 빼가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주가 흐름 약간 조금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었지만 아이폰 이슈 나오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돌파하겠죠.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실리콘웍스 가능한 주식입니다. 네, 참고만 하세요. 매수 사인은 제가 못 드립니다. 위험하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잘 관심 가지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을 좀 해볼게요. 상담을 좀 보겠습니다. 인포뱅크 보겠습니다. 850 하나님, 인포뱅크 7,080원 20%입니다. 오늘 아니구나. 6월 초나 아니면 4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7,080원? 요쯤이네요. 요쯤? 네. 자, 매수는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수가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아이고, 들어가셨어요. 자, 제가 보는 그 흐름을 따라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친구는 바닥 라인 포인트 여기 바닥이었고요. 저 두 번째 쌍바닥이었죠. 여기 바닥 쌍바닥이었고 그 다음 라인이었고 여기 그 다음 라인으로 바닥이 잡힙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잘 확대해보자면요. 밑꼬리가 있어요. 확대가 올라갑니다. 반등 나오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저번이랑 똑같은 종목인가요? 왜 이렇게 비슷하지? 누가 이런 거 주셨는데. 못 가더라도 전 여기 포인트 봐요. 이 정도 포인트. 네. 여기 이제 고점 포인트 슈팅 보이죠? 윗꼬리, 여기 슈팅,
여기 포인트. 얼마? 8,000원까지. 8,000원 정도까지는 보세요. 너무 많이 보진 마시고, 질문은 어떻게 주셨지? 목표가 진단 8,000원입니다. 목표가 8,000원 말씀드릴게요. 8,000원 위로는 약간 조금 오바입니다. 오바 슈팅이에요. 그러니까 8,000원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고, 오늘은 잠깐 수급 볼까요? 있나? 기타 법인 매도. 최근에 수급 너무 없네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8,000원까지 보겠습니다. 흐름상으로는 8,000원이에요. 더 이상은 의미 없어요. 8,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가 아닌 금호타이어 3202님 12,100원 보겠습니다. 자, 12,100원. 저는 한국타이어를 관심주로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국타이어. 밀려가지고 조금 화딱지가 나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약간 밀렸지만 다시 올라가요. 밑꼬리 달아주죠? 올라갑니다. 자, 금호타이어 역시나 바닥에 치고 바닥에서 한번 올라갈 분이 나왔는데 딱 보니까 나오지 않았나요? 자, 여기 포인트 바닥 포인트 인식 구간, 여기 포인트 인식 구간, 여기 포인트 인식 구간. 조금 크게 볼까요? 인식 구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쉽게 가면 돼요. 네. 정확하게 보지 마시고 대충 요 부근 왔는데 바닥 포인트 왔는데 얘가 친구가 반등이 온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제가 조건 뭐 달죠? 수급 들어와야 됩니다. 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돼요. 수급이. 지금 수급 있나요? 없는 거예요, 이거. 이거 없어요. 깔끔하게 누가 주인이 없네요. 오늘장도 뭐 있나요? 매도 나갑니다. 아직은 몰라요, 이거. 자, 모릅니다. 자, 근데 바닥에 잡긴 하셨어요. 잘 사신 것 같지만 수급은 안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겁니다. 2, 3일 연속적으로 강한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됩니까? 아직은 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깔끔하지 않은 수급이지만 그래도 변화는 오고 있다고요. 변화는. 매수는 누군가가 해주고 있어요. 주체가 바뀌고 있는 거 천천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몰릴 겁니다. 몰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빵 튀고 올라갈 겁니다. 누구처럼? 이 친구처럼. 한국타이어처럼 빵 뛰고 올라갈 거예요. 그 포인트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판단하건대 매수는 잘 하셨습니다. 타이밍적인 문제였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잘 잡으셨다 판단이 됩니다. 홀딩하고 가져가시고요. 수급 들어오기 전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드리기 힘들다는 점 말씀드리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바이오스마트 보겠습니다. 962 하나님, 네, 바이오스마트 3,000원 가져가 되나요? 물어보셨어요. 3,000원이요. 자, 요렇게 이제 매수를 하시는 버릇 좋지 않으십니다. 3,000원 여기잖아요. 자, 최소한 언제 그래도 매수를 하셨어야 됐냐면, 요 포인트 할 때는 작년 이제 여름부터 봤을 때는 바닥 포인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200원 정도인가요? 요 포인트 라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요 정도가. 그쵸? 바닥에. 그 다음으로써 어떻게 바닥 인식 되는 구간, 여기 바닥이었고요. 여기도 그때 바닥 포인트들이고 바닥 포인트입니다. 그쵸? 그러면 언제? 최소한 이때쯤 매수 들어가셨어야 돼요. 이 라인에 따라서. 네. 이때 이제 만약에 매수하셨더라도 요때 매수하셨다면 만약 이때 매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이 라인을 크게 이탈하는 이런 포인트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 처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하셨어야 돼요. 제가 보통 사인을 드릴 때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제가 항상 매수 사인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 같이 봅니까? 수급 봅니다. 수급 있나요? 이거 은행 이런 수급 이게 몇 주예요, 이게? 수량으로 해요. 수량이 지금 70주, 70주 얘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450주? 한 달 동안?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수급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 이때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수하셨어요. 네, 실수하신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수급은 없고요. 실적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 잠깐 안 바뀌네요. 자, 바뀌었네요. 볼게요. 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네요. 심각한 수준 아니고요. 적당한 수준으로 1분기 실적이 잡혔습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분기 때는요 다 안 좋았어요. 그럼 2분기 때 좀 좋다 친다면 요 갭은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어디 새로운 라인 잡고 여기 포인트 잡고서 바닥 라인 체크해 보자면 다음 포인트 라인은 2,850원 라인. 매수하신 구간 근처에 오면은
매도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마이너스였는데 정말 잘 가고 있죠? 두산인프라코어. 네, 지금 현재가로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PD님이. 감사합니다. 자, 잘 가고 있죠? 홀딩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로만소는 10,000원 아래면 땡큐라 말씀드렸습니다. 저 걱정 안 합니다. 자, 광동제약 다시 잘 가요. 한국타이어도 좀 밀렸지만 오늘 밑꼬리 달리는 거 보이시죠?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요. 현대제철 괜찮죠? 자, 포스코ICT 추천이란다. 관심가로 제시한 가격보다 내려왔죠? 그러면 매수 가능하겠죠. 자, 총수익률 저거 지금 종목 6개입니다. 나누기 6 하셔야 됩니다. 10%씩 매수 원칙입니다. 아셨죠? 저거 다 더한 거니까요. 너무 높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이 한 달에 수익을 3에서 5% 하자. 5% 내보자. 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는데 저 중에서 마이너스 제일 심한 거 로만손 봐드릴게요. 자, 로만손만 오늘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가 가는 구간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 포인트마다 잘 노려서 수익을 잘 냈고요, 이전에. 지금은 새로운 바닥 라인 잡히는 구간 얼마? 여기 2차 라인 잡힙니다. 박스권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좀 더 밀릴까요? 밀리면 땡큐고요. 다시 어떻게?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15,000 후반대, 10,000원 후반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포인트 때 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연말까지 실적이 꾸준한 종목이니까. 왜? 액세서리 대장주, 소비가 살아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없겠죠. 지켜보셔야 됩니다.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될 좋은 종목이니까요. 걱정 마시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 약간 수급 공백이라서 흐름이 약간 멈춰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 팔고 있나요? 안 팔고 있다고요. 연기금 오히려 매수합니다. 지금 수급이 약간 좀 조용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지 안 팔아요. 산 거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코스닥 살아나는 순간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빡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포스코ICT 걱정 있나요? 잠깐만 볼게요. 오늘 밑꼬리 달아주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난 종목만 잠깐 봐드렸고요. 나머지는 잘 홀딩하시고 대응하시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에 선상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2001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 덕분인지 538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